무제 때는 이 흉노라고 하는 이 북방의 세력을 갖다가 북쪽 서쪽으로 밀어내는 것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실크로드 지역 그쪽뿐만이 아니라 산사성 북부 쪽으로도 또 끊임없이 장군을 보내고 그래갖고 군대를 파견해서 흉노와 전쟁을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냈던 유명한 장군 중에 이광 장군이 있었어요. 이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은 중국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산서성 지역, 소위 안문관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이 안문관 지역에 주둔하면서 북쪽으로 흉노를 밀어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적을 세웠었는데 바로 그 이광의 손자가 바로 이릉입니다. 그러니까 이릉도 역시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이릉이 흉노를 치기 위해서 저 서북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광리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이 있는데 이 이광리 장군은 황제의 처남입니다. 무제의 처남이에요. 왜냐하면 무제가 그 당시 굉장히 아꼈던 아내 중에 이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이부인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처남이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광리 장군이 3만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패배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이릉은 5천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흉노에 수많은 군대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릉이 쫓겨서 이제 그 흉노에 포위되어 갖고 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광리 장군이 구원병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광리 장군도 패하는 바람에 구원병이 못 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릉이 흉노에게 대적해서 싸우다가 중과부족으로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정이 뭐 들끓었죠. 한나라의 장수가 어찌 흉노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또 뭐 이릉이 흉노에 투항을 했는데 흉노에서 흉노병사들을 조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문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릉의 뭐 가족까지 다 몰살을 당하죠. 그런데 그 조정에서 그걸 갖고 토론을 할 때 모두가 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릉을 변호했다가는 이거는 곧 이광리를 갖다가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광리는 황제의 처남인데 이거 감히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릉이 무조건 잘못했다. 다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유일하게 이릉을 변호한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었죠. 사마천이 그건 그렇지 않다. 이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 흉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항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다면 사마천이 친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리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마천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제를 분노케 하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형을 받아도 이걸 면할 수 있었어요. 돈만 내면.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만 내면 사형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에겐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궁형밖에 없었습니다. 궁형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 예, 이건 뭐 굉장히 치욕스러운 형벌이죠. 중국 고대의 혹형, 소위 가혹한 형벌들이 뭐 거의 소위 10대 혹형이다 해가지고 뭐 산채로 껍데기를 벗기는 형벌, 발뒤꿈치 잘라내는 형벌, 별별 형벌이 다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형벌 중에서 사실은 궁형은 오히려 뭐 그 형벌의 세기로 친다면은 그거 아주 다른 형벌보다 더 심각한 건 아니었으나 궁형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죠. 중국의 한나라 때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효입니다. 효. 예, 효. 그래서 관리를 뽑을 때도 효도하는 인물들을 천거해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나라 때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효였는데 효의 첫 번째 뭡니까? 대를 잇는 거죠. 그런데 거세를 당한다라고 하면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상을 볼 면목이었고 집안의 대를 끊는 아주 엄청난 아주 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면 궁형을 받기 전에 미리 그냥 자살했습니다. 미리 자결했죠. 가문의 치욕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생식기를 거세당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죽지 않았죠. 궁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했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치욕을 버텼어요. 그리고 이 궁형을 당할 때 소위 잠실, 요즘 우리 서울에도 잠실이라고 하는 명칭 있지 않습니까? 지명. 이 잠실이라고 하는 건 누에 치는 방인데 여기가 따뜻했기 때문에 생식기를 거세하고 나서 그냥 추운 데 놔두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따뜻한 곳에다가 사람을 그 구명당한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가 그러니까 온화하기 때문에 상처가 좀 잘 아문다고 해요. 그래서 궁형을 받고 잠실에 내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마천이 그 치욕을 감내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2년 뒤에 이제 마침내 다시 추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세, 나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사마천이 역사 서술에 어떤 뭐랄까요, 자신의 혼을 좀 더 실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그 이전에 그냥 평탄한 상황에서 역사를 썼다면 사마천의 사기가 오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책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마천이 일흥 사건을 겪음으로 해서 그의 어떤 정신세계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